자, 상속 개념인데요. 예. 자, 요 상속 개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뭐 상속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일단 개념 정리하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할 때 요 키워드가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모 생성자 호출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this처럼 sup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의 생성자 호출할 때 이제 sup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성자나 메소드 이름은 같은데 여러 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작업을 우리가 뭐 생성자 오버로딩 혹은 뭐 메소드 오버로딩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하고 좀 비슷해서요.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신데 메소드 재정이라고 해서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오버로딩하고 오버라이딩하고 요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이제 설명을 하면 자꾸 이제 혼동을 일으키시는 분이 있어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오버라이드를 해서 메소드를 이제 재정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자, 파이널이라는 이 키워드는 앞에서 스태틱 파이널 우리 이제 상수할 때 이걸 했었죠. 했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파이널 클래스와 파이널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자. 이게 프로텍티드 앞에서 했던 건데 자 설명은 지금 이제 접근 제한자 네 가지 퍼블릭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디폴트 프라이빗 요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앞에서 예제 이렇게 다룰 때 보면 퍼블릭이나 뭐 그다음에 디폴트나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예제를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다뤘어요. 왜냐면 이게 클래스 상속 개념하고 같이 이제 이 내용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앞에도 예제 보면 이 프로텍티드에 대한 거는 많이 안 다뤘죠. 그래서 요 장에서 지금 이제 프로텍티드 접근 제한에 대해서 또 이제 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타입 변환. 타입 변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스팅 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 개념인데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형성. 폴리모피즘이라고 해서 폴리모피즘이라는 요 다형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을 또 이제 배워야 돼요. abstract 클래스라고 해서 추상 클래스라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자 상속. 부모가 자식한테 보통 이제 물려줄 때 우리가 상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뭔가를 이제 물려준다 하면 상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현실 세계에서 보시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이 부모님한테 물려주는 건 잘 없죠.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 자 이게 이제 상속입니다. 인헤리턴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자식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물려주는. 자, 이걸 이제 상속이라 하고요. 부모 쪽에서 이제 자식을 선택해서 물려줄 수가 있죠. 상속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개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자, 요런 이제 상속, 요 의미를 어떻게 사용할까? 자, 자식 하위 혹은 파생, 자, 서브라는 용어도 씁니다. 서브 클래스, 뭐 이렇게 하위 클래스, 우리 말로 하위죠. 자식 클래스, 뭐 파생 클래스가 부모
상위 클래스의 멤버를 물려받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물려받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멤버라고 하면 필드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필드와 메소드를 물려받는 것이 상속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물려받는다. 자, 위 현실 세계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죠. 자, 첫째는 자 이걸 가져가고, 둘째는 이걸 가져가고, 셋째는 이걸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제 물려줄 수 있죠. 딱 지정해서. 근데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한테 물려받아요. 능동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자식이 부모를 선택해서 물려받는 게 돼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는 자, 부모 클래스 중에서 내가 이거 물려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부모 클래스를 선택해서요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이제 바라본 거죠. 저 위에 현실상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자식한테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는 자식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선택해서 내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의 부모를 선택해서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멤버를 물려받을 수 있다. 자, 상속 대상이라고 되는데, 자, 부모의 필드와 메소드, 멤버죠.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자식 클래스가 물려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부모 클래스 쪽에서 이렇게 보면 자, 필드 또 하나를 가지고요, 메소드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멤버로.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 1과 메소드 1을 이 자식이 물려받아서 상속받는 거죠. 상속을 받아서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식이 본인이 필요해서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거죠. 부모로부터. 그래서 필드 1과 원래 메소드 1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멤버인데 요 자식이 요 부모로부터 나 이거 받겠습니다 해서 물려받아요. 물려받게 되면 실제 이제 이 필드나 메소드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하죠.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를 직접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 저쪽이 지금 이미 부모 클래스가 있으니 그 부모 클래스 프로그램을 내가 똑같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물려받겠다만 하면 굳이 작성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성해 놓은 거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드 1과 요 필드 1이라는 요 멤버를 요 자식이 이렇게 물려받아서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 파생 클래스 다 똑같은 말이고, 기존에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필드나 메소드에서 더해서 새로운 어떤 필드를 추가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일단 물려받고 부모가 가지지 않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직접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는 물려받은 거는 필드 1과 메소드 1이고요. 물려받지 않은 거는 요 필드 2와 메소드 2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에서 직접 추가해서 만든 메소드와 필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로부터 뭔가 물려받을 게 있으면 부모로부터 일단 물려받아요. 근데 물려받았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한다는 거죠.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하위 클래스 입장에서 더 이렇게 추가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상속
거 이제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렸는데 이걸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이제 상속의 효과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개념에 이해하시면 되니까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자식 클래스를 빨리 개발 가능하다. 그죠? 자, 내가 빌딩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들어요. 근데 부모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이미 80만 원 정도 모아놨어. 부모 때는 100만 원을 못 쳤어요. 그럼 자식 때에서 그걸 물려받아서 20만 원만 더 모으면은 빌딩을 세울 수 있죠. 자, 우리 가문에 빌딩이 없는데 빌딩 하나 세우려면 100만 원이 든다. 예를 들어서 근데 부모 때에서 이렇게 80까지는 딱 모아놨는데 그걸 이제 자식 때에서 받아서 20만 더 추가하면은 빌딩 세울 수 있죠. 그러면 자식은 굳이 0원부터 해서 다시 모으실 필요가 없고 부모가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재활용하면 되죠. 그러면 뭐요? 시간 그만큼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재사용을 하면 자식 클래스를 빨리 개발 가능하다. 그런 때 그런 거고, 반복된 코드 중복을 줄일 수가 있다. 부모에서 만들어 놨는 걸 굳이 자식에서 또 만들어 쓰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안 물려준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만들어 써야 되잖아. 그죠? 자, 부모님이 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안 물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집을 또 지어야 되죠. 못 물려받기 때문에 본인은 어딘가에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또 지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집인데 또 한 번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된 코드 중복 줄인다는 얘기가 이미 부모한테 뭔가를 물려받게 되면 그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중복해서 뭔가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편하다.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용이 되면 유지보수가 편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 방식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이제 하는 방식이, 부모 클래스를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구현되는 부분들은 자식 클래스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다, 했을 때, 다 이 자식들은 부모 클래스의 어떤 소스를 재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의 어느 코드 부분만 이렇게 딱 수정해주면 그 자식 클래스들은 똑같은 부모에서부터 이렇게 물려받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는데 되게 편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쪽에 뭔가 성능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돼서 부모 쪽만 딱 건드리면 그 부모의 에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뭔가 기능이 구현되는 클래스들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유지보수 이제 하는데 편의성이 적용된다. 다음에 이제 객체 다형성 구현이 가능하다. 자, 요거는 상위 어떤 이제 클래스의 타입이 그 하위 객체 인스턴스를 이제 저장할 수 있다, 이제 대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인터페이스는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가면 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연성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이제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가 하위 이런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위 이제 인터페이스로 해당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그런 이제 객체들을 그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에 다 대입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형성 구현할 때 또는 이제 이 상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상속 대상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접근 제한을 갖는 필드 메소드는 제어된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이해를 하시려면 전 시간에 배우셨던 접근 제한자, 공부가 안 됐으면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프라이빗은 퍼블릭에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퍼블릭은 나도 쓰고, 그다음에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도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다 오픈하는 거죠. 이게 이제 퍼블릭이고,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립니다. 자, 클래스 내부 자기 혼자서 이제 쓰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가진 그 멤버 중에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를 이제 설정해 놓은 필드 메소드는 이 상속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요거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규칙 얘기하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상속을 실제 구현을 자바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오류가 뭔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규칙을 몰라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오류를 내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눈으로 직접 보고 코딩을 해보셔야지 딱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 그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가 붙어 있는 멤버는 필드와 메소드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에 이제 부모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을 경우, 자 부모 클래스 내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뭔가 상속을 받는데 그 상속 받으려고 하는 그 부모 클래스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패키지. 자 여기서 패키지 개념 모르시면 또 이제 여기서도 이해 안 돼요. 앞에서 패키지 개념 또 다시 보셔야 됩니다. 자 같은 패키지 다른 패키지, 저 패키지 실습은 지난주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여러 개 패키지 만들어서 했었는데 내가 상속을 다른 클래스로부터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한테 뭔가 상속해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근데 그 부모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패키지 안에 있다. 그런 경우에 디폴트 접근을 갖는 필드와 메소드도 제어된다. 자 이거는 앞에서 접근 제한자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이거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디폴트 접근 제한자라고 해서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이라고 앞에 접근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디폴트였습니다, 그죠? 그 디폴트 접근 제한을 갖는 멤버, 그러니까 필드나 메소드들은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이 클래스를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가 참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접근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패키지에서 부모가 다른 패키지에 있는데 이게 이제 디폴트이기 때문에 참조를 못해요. 그러면 참조를 하고 싶다. 참조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디폴트 접근 제한자를 쓰는 게 아니라 퍼블릭을 쓰셔야 되죠. 퍼블릭을. 그래서 요 내용도 사실은 앞에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한 번 더 상속 설명하면서 접근 제한자 그 개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속 관계에 있는 부분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드로 상속이라는 것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속을 구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바 명령어 중에 요 extend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어요. extend라는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로부터 뭔가를 이제 상속을 받고 싶으면 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자식 클래스가 상속할 부모 클래스를 지정하는 키워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자식 클래스가 있어요. 자, 부모 클래스가 있고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죠. 그럼 자식은 요 부모로부터 뭔가를 코드를 가져와서 재사용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은 자, 자식 쪽에서 부모 쪽으로 화살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죠? 너네 부모는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자, 저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 가르친다. 이렇게 하시면 덜 헷갈리는데 요 부분에서 자꾸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살이 이렇게 촉이, 그죠? 촉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접촉하는 부분이 부모입니다. 부모. 출발하는 부분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같은 것도 보면 서양 쪽에 이렇게 개념하고요, 동양 쪽에 개념하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는 거 보면 우리는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쪽에는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많이 병이 아픈데 굳이 밖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했었다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서. 근데 여기 보면 부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림 표시할 때 자, 부모고 자식이도 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하면 이게 화살표가 거꾸로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개념이 동양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화살표를 보고요. 부모가 누구냐 하면 필드 2라고 여기 지금 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B라는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자식 클래스로 뭔가 내려오네, 물려받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반대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A 클래스가 B 클래스한테 물려준다. 그러니까 부모 A 클래스가 부모가 되고요, B 클래스가 자식이 됩니다. 요 화살표 요거 이제 좀 혼동이 있는데 화살 촉 부분, 머리 부분이 이제 부모 쪽이고요. 요 꼬리 부분이 자식 쪽입니다. 그래서 너네 부모 누구야 했을 때 우리 부모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덜 헷갈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모 클래스인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요 필드 1과 맵소드 1이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B라는 클래스를 딱 만들려고 하는데 요 A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필드 1과 메소드 1이라는 걸 똑같이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내가 중복에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네? 그러면은 굳이 중복에서 다시 작성하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이제 extend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자식 클래스는 B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public 클래스 B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자, extend 띄우고 A 하면 A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요 필드 1과 메소드 1을 상속받겠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int, 인티저, 필드 1과 void 메소드 1이라는 요 부분을요, 요 자식 쪽으로 이렇게 당겨 온다는 거죠.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자바 코드에 extend 다음에 어떤 클래스명이 온다 하면 extend 다음에 있는 요 클래스 A라는 게 부모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extend 요 앞부분에 있는 게 자식 클래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B라는 클래스는 자식이고요, extend 뒤에 있는 이거는 이제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A로부터 extend 한다. 자, 그래서 이제 B 클래스는 A로부터 필드 1과 메소드 1을 상속받는 받아서 이제 구현하는 이런 이제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B 클래스 내부를 보면 스트링 타입의 필드 2와 자, 리턴 타입이 보이드인 메소드 2가 지금 더 추가되어 있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필드 1과 메소드 1 더하기 요 필드 2와 메소드 2, 그러니까 총 필드 2개와 메소드 2개를 쓸 수 있는 B 클래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 extend A라는 부분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없으면요, 이 B라는 클래스는 자기 자신이 이제 지금 선언하고 있는 필드 2와 메소드 2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B 클래스는 필드 2와 메소드 2에서 더 추가해서 필드 2와 1과 메소드 1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거, 밑에 보면 이제 자바는 단일 상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를 나열할 수가 없다, 나열 불가라는 게 자바는 단일 상속하기 때문에요, 뭐 콤마로 부모 클래스를 여러 개 지정 못합니다. 부모 클래스는 상속받는 그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extend라는 키워드 뒤에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하나만 올 수 있다. 그래서 자바는 부모 클래스는 하나만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상속을 한다는 얘기가 여기입니다. 하나의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형식에 보면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익스텐즈 한 다음에 부모 클래스 2, 이 부모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복수의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자바에서는 이런 문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클래스로부터 한꺼번에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복수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일 상속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모에서만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문법이고요, 규칙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extend라는 키워드를 써서 실제 이제 구현을 이런 상속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생성자 부모 생성자를 이제 호출하는 이제 수프라는 키워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식 객체를 상승하면 부모 객체도 생성되는가라고 지금 제목되어 있죠. 요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어요. 자, 뭐 할아버지가 없으면 부모도 없는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자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바에서도 보면, 자, 자식 객체가 생성되면 부모 객체도 같이 생성되는가라고 물었죠. 그래서 부모가 객체도 같이 생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자, 부모 없는 자식 없다 돼 있는데, 자식 객체가 생성될 때 부모 객체로부터 자, 생성 후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 자, 자식 객체 생성할 때는 부모 객체로부터 생성 후 자식 객체 생성된다. 부모부터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 생성자 호출을 완료한 후에 자식 생성자가 호출된다.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코드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제 앞에 게 조금 이제 좀 길어 보이는데, DMB 셀폰입니다. DMB 셀폰이라는 클래스 타입. DMB 셀폰 참조 변수 상에서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new 해서 DMB 셀폰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DMB 셀폰이라는 게 요 아래쪽에 이제 그림 보면 힘 영역에 DMB 셀폰이 있는데, 이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셀폰이라는 클래스부터 상속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은 화살촉 이렇게 맞는 부분이 부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DMB 셀폰은 셀폰으로부터 이 멤버를 상속을 받아서 구현이 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 DMB 셀폰 객체가 만들어질 때 내부적으로는 이 상속을 받은 부모 객체, 요 셀폰이죠. 셀폰이라는 요 부모 객체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을 하고, 부모가 이제 생성이 되면, 부모가 나고 난 다음에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식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요 자식 생성자에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참조 주소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DMB 셀폰. 요게 이제 참조 변수죠. 요 참조 변수의 스택 영역에 DMB 셀폰 객체의 주소가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자식 객체의 생성자는 자, 수퍼라는 부모 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퍼라는 생성자가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키워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 자식이 부모를 호출할 때, 자, 누구 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수퍼라는 게 뭐 아빠, 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수퍼 하면 자기 이제 슈퍼 클래스를 이제 호출한다.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양에 보면
슈퍼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괄로 열고 닫고 돼 있죠. 예, 여기 이제 자식 생성자가 이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슈퍼라는 생성자를 쓰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같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명시적인 부모 생성자 호출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뭐 생성자는 이제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 때 생성자는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되죠. 우리가 실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줄 때 생성자가 만약에 없다 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라는 거를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코드를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죠. 그래서 생성자는 여러 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생성자를 자 명시적으로 자 부모 생성자를 이제 호출을 할 때 부모 객체 생성자를 호출할 때 부모 생성자 선택해서 호출할 때 이제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보면 자식 클래스 생성자가 있고요. 이 자식 클래스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요 슈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 생성자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매개 변수를요, 슈퍼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슈퍼라는 이 키워드죠. 생성자. 요거 이제 부모 생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던져주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게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모 생성자 호출할 때 부모 생성자에 전달된 매개 변수 값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소괄호 안에다가 콤마로 구분해서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개 값과 동일한 타입, 개수, 순수에 맞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한다. 요거는 이제 그 생성자 오버로딩 할 때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가 다르다면 생성자 오버로딩 조건에 요 타입이나 개수나 매개 변수 개수나 매개 변수 순서가 다르다면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었죠. 여러 개의 생성자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부모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다. 매개 변수 값 개수에 따라서 다음에 뭐 타입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부모의 생성자를 명시적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생성자가 만약에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명시적으로 호출하는데 이 매개 변수 타입이나 개수나 순서와 동일한 부모 생성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컴파일할 때 오류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생성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오류를 발생한다. 자, 그리고 이 슈퍼라는 부모 생성자 호출할 때 쓰는 키워드죠. 이 슈퍼라는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키워드는요, 반드시 자식 생성자의 첫 번째 줄, 요 블럭 안에 첫 번째 줄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라는 이 키워드를 제일 앞에 넣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다른 명령을 넣으면 또 컴파일러 오류가 납니다. 요게 이제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모 클래스의 기본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없다면은 필수로 작성한다. 자, 부모 클래스에 기본 생성자가 없으면 필수로 작성을 해야 된다. 됐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슈퍼라는 부모 생성자 호출하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그 메소드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이제 메소드 부분도 한번 봐야 되는데 부모한테 이제 물려받는 게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메소드를 물려받아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자, 부모한테 받은 거를 수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요즘에 전기 보일러가 참 잘 나와. 그러면 집 그 온도를 예전에 뭐 가스나 뭐 기름이었다 그러면 전기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공해 이런 전열 전기 이제 그런 걸 사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이 메소드를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하고요. 우리 애노테이션 배우셨죠? 애노테이션. 이전 시간에 저번 주에 애노테이션 배우셨잖아요, 그죠? 요런 이제 골뱅이 해가지고 at 이렇게 들어가면 골뱅이 혹은 at라고 부르는 요 애노테이션이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오버라이드 됐다 그런 표시로. 그래서 부모 클래스의 상속 메소드를 이제 수정해서 자식 클래스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거를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드 재정의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재정의 이제 조건도 이제 알아야 되고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져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이제 선언할 때 보면 메소드 뭐 앞에 리턴 타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소괄로 안에 매개 변수를 넣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괄로 안에 실제 실행해야 될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중괄로 앞에 있는 그 소괄로까지를 우리가 선언부라고 합니다. 메소드 선언부. 그래서 그 메소드 선언부 안에 있는 그 매개 변수의 개수라든지 타입이라든지 순서가 만약에 이제 다르면 우리가 메소드 같은 경우는 메소드도 오버로딩이 가능하거든요. 메소드를 여러 개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메소드를 오버로딩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은 오버라이딩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메소드 재정의를 할 때 부모 클래스와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메소드로, 그러니까 선언부가 동일한 메소드 선언부가 동일한 형태로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재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요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덮어쓰기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이제 불가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퍼블릭을 디폴트로 혹은 프라이빗으로 수정 불가하다. 자, 퍼블릭을 디폴트나 프라이빗으로 수정 불가하다. 자, 접근 제한을 더 강한 오버라이딩은 불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퍼블릭은 자, 우리 접근 제한 쪽에 보면 거의 다 이제 공유하는 개념이죠.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패키지 안에서도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접근 제한 범위가 이제 그래프로 그렸을 때 퍼블릭이 제일 넓은 범위였고 프라이빗이 제일 좁은 범위였죠. 그래서 이 넓은 범위에 있는 접근 제한의 그 메소드를요 더 작은 범위로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풀어서 설명한 그 얘기예요. 넓은 범위의 접근 제한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그 넓은 범위보다 작은 접근 제한의 메소드로 만드는 것은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을 더 강하게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퍼블릭이 제일 넓은 범위죠. 디폴트나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퍼블릭보다 더 작은 범위입니다. 자, 반대로 자, 디폴트는 퍼블릭으로 수정 가능하다. 자, 좁은 범위의 접근 제한에서 넓은 범위로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대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디폴트로 되어 있는 만약에 메소드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디폴트 접근 제한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오버라이딩 할 때, 재정의를 할 때 퍼블릭 접근 제한을 앞에 붙여가지고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이런 뜻입니다. 원래 부모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만 접근할 수 있었죠. 근데 자식은 이걸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자, 접근 제한을 퍼블릭 더 넓은 범위로 수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을 바꿔버리면 부모 때에서는 같은 패키지였으면 접근 가능했던 게 자식 때에서는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다. 예. 그래서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오버라이딩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작은 영역 범위에서 큰 범위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예외, exception은 이제 throws 하는 게 불가하다. 이거는 이제 예외 처리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이제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다음에, 예, 뭐, 이걸 이제 수정해서 쓰겠다 하면,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버라이딩을 할 때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 접근 제한 범위가 이제 부모보다 넓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접근 제한을 부모가 퍼블릭이라고 되어 있으면 디폴트라든지 프라이빗을 쓸 수가 없고, 반대로 부모 클래스가 디폴트라는 접근 제한을 쓰고 있다면 자식 클래스에서는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으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새로운 예외, exception이죠. 예외를 exception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at 골뱅이죠. 붙어서 override라는, 보통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할 때 이런 이제 오버라이드라는 애노테이션 쓸 수가 있는데, 이 오버라이드라는 애노테이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 컴파일러에게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와 선언부가 일치하는지 동일한지 검사를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 그 애노테이션 오버라이드라는 애노테이션을 만나면 일단은 이거 메소드는 지금 오버라이딩 하는 거니까 부모 쪽 선언부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비교를 해서 이게 선언부가 동일하지 않으면 동일하지 않다고 오류 메시지 띄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메소드 제정이 오버라이드를 하게 되면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오류 없이. 그래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면, 자, 제정이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 부모 메소드는 숨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예. 그리고 이제 제정이 된 자식 메소드를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지만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식 때에서 재정의를 하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을 하기 때문에 그 오버라이딩 된 내용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부모로부터 받은 메소드는 숨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그 생성자 다루면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슈퍼라는 생성자를 쓸 수가 있었는데, 부모의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슈퍼라는 또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그래서 우리가 부모 클래스 혹은 슈퍼 클래스라고 보잖아요, 그죠?
자,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슈퍼라고 하면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고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 자 재정의를 할 때 우리 오버라이딩 한다 그러죠. 이제 부모 메소드가 가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숨겨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는 재정이 된 메소드만 호출이 가능하다. 자, 부모가 뭔가를 물려줬어요. 근데 그대로 쓰지 않고 거기에다가 덮어쓰기 있죠. 그대로 안 쓰고 내가 수정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식 메소드에서 해당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콜을 하면 호출을 하면 수정된 자식대에서 오버라이딩한 그런 이제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자식 클래스에서 자 부모 클래스죠. 슈퍼 클래스. 그래서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되기 전에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하기 전에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어요. 부모 클래스를. 그런 경우에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슈퍼는 부모 객체를 참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 객체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라고 봐도 돼요. 디스처럼. 디스는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디스. 그래서 디스라는 그 키워드를 쓸 때요. 그냥 디스라고만 쓰고 요거는 이제 뭐 dis.필드명 하면 그 디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참조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디스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이면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명령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슈퍼도 마찬가지예요. 슈퍼는 그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이면요. 부모,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고 소괄호 없이 그냥 슈퍼라고 하면 부모의 주소를 그 슈퍼라는 키워드가 가지고 있어요.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슈퍼는 부모 객체를 참조한다. 자, 이 말이 부모 객체의 참조 이제 주소죠. 주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 우리 배웠을 때 그걸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의 메소드를 참조하고 싶었다 하면 부모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슈퍼 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이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슈퍼는 부모의 객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참조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 객체로 가서 그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라. 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코드에 보시면 자,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있어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입니다. 이름도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죠. 자, 클래스 페어런트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고요. 자, 부모 클래스에 보니까 메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자, 리턴 타입이 보이드고요. 메소드 1이라는 메소드 명을 가진 메소드와 메소드 2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를 이 페어런트라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클래스 페어런트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 클래스 지금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소스 코드에 클래스 차일드라 있죠. 그죠? 자, 차일드라는 클래스 이름입니다. 차일드라는 이 자식 클래스는 extends parent 한다 되어 있죠. 자, 이 parent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다. extends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 아래쪽에 클래스는 이제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가 되고요. 자, 위쪽에 있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어떻게? 화살표 머리가 부모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
child라는 클래스는 부모 이 페어런트로부터 메소드 1과 메소드 2를 상속받아요. 자, 상속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소드 2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받았지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오버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void 자 메소드 2 한 다음에 자 메소드 블락 안에 실행되는 부분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러면 부모가 물려준 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덮어쓰기 해서 그러니까 오버라이딩해서 재정의해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메소드 2로 호출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물려받아서 오버라이딩한 자식이 이 차일드 클래스가 오버라이딩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된다. 자, 재정의된 이 메소드 2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이런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실행 중에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슈퍼 부모 객체를 가리키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시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명 메소드 2라고 하면 자식이 오버라이딩한 이 메소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오버라이딩 하기 전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있죠. 이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슈퍼 메소드 2 하면 이 차일드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이걸 호출하는 게 아니라 부모 객체 그러니까 슈퍼가 부모 객체를 의미하죠. 그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메소드 2라는 메소드 원래 이제 수정하기 전 오버라이딩 하기 전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메소드 재정의를 할 때 자 요 슈퍼라는 키워드를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키워드로 파이널인데요. 파이널은 마지막, 최종,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상수 배울 때 스태틱 파이널이라고 해서 상수 만들어줄 때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스태틱은 정적 멤버를 만들기 위한 키워드였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죠. 그 두 개가 이제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상수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명령으로 이제 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파이널이라는 그 키워드를요, 사용해서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를 만들어 주는데, 자, 일단은 그 파이널 이라는 키워드가요, 필드에 붙게 되면 이 필드는 수정할 수 없는 필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수정 불가한 필드가 된다. 자, 그런 의미고요. 파이널 키워드가 이제 클래스 앞에 이렇게 붙으면 부모로 사용할 수 없는 이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클래스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다. 파이널. 그리고 메소드 앞에 이제 파이널이 들어가면 자식이 재정의할 수 없는 메소드가 된다. 그래서 메소드 앞에 파이널이 붙인다는 얘기는 메소드를 수정 못 한다는 거죠. 메소드를 수정하는 것을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모 메소드를 상속을 받아서 부모 메소드 상속을 받아서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식 클래스에서 이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수정해서 쓰는 거, 덮어쓰기 해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해서 사용하는 걸 우리가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했죠. 근데 그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도록 막아버립니다.
파이널 메소드는 자식이 재정의 할 수 없는 메소드로 만들어 버린다. 파이널 클래스는 부모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클래스로 만들어 버린다. 예. 그러니까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파이널 필드는 수정할 수 없는 필드로 만들어 버린다. 예. 요런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해서 필드나 클래스나 메소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이제 세 가지 중에 그 상속할 수 없는 파이널 클래스 어떻게 만드느냐?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속하지 못하도록이죠. 자식 클래스라는 이런 단어는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 이런 단어들은 상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할 수 없는 클래스를 만든다.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없는 클래스를 만든다. 그래서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식 클래스를 만들지 못하도록 파이널 클래스를 이제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클래스 만들어 줄 때 우리 이제 파이널이라는, 여기 보면 퍼블릭 다음에 여기 파이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파이널 클래스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현형이죠. 문자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인데, 대표적으로 이 스트링 클래스가 파이널 클래스입니다. 이 스트링 클래스는 다른 자식 클래스한테 뭔가 상속을 해줘서 뭐 자식 클래스가 뭔가 오버라이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자식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파이널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new string 해가지고요, extend new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버라이딩 불가한 자,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메소드 보면 자식 클래스가 재정이 못하도록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파이널로 생성.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물려줄 때요, 야 이거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사용해, 무조건 밑에 그대로 보존해서 물려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것들은 자식이 물려받아서 막 변경해서 막 수정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요 파이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물려받은 다음에 이걸 수정을 못해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한 파이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요 부모가 이렇게 물려주면 자식 클래스가 이걸 재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 단에서 이 메소드, 자식 단에서 오버라이딩 못하도록 파이널 메소드로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한자 한번 보실 건데, 요게 지금 퍼블릭과 프로텍티드와 디폴트와 프라이빗은요, 접근 제한자 이제 설명할 때 설명드린 부분 똑같죠. 자, 그 중에 퍼블릭은 모든 클래스에서 다 접근 가능하다. 프라이빗은 모든 외부 클래스에서 접근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이면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그 다음에 디폴트 같은 경우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거였죠. 그래서 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하고 똑같은데 뭐만 차이 나냐면, 디폴트처럼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접근 가능해요. 근데 다른 패키지에서는 접근 불가능하죠. 요 디폴트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한테는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디폴트하고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아래쪽에 설명되는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조금 이제 접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퍼블릭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접근을 못하는 부분, 반대 부분이 이제 프라이빗입니다.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이제 넓은 부분이 디폴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 쪽을 보면 퍼블릭 같은 경우는 접근할 수 없는 클래스가 없다. 다 접근할 수 있다. 이 퍼블릭은 클래스, 이 키워드는 클래스와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 앞에 붙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가 아닌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들은 접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패키지나 다른 패키지에 있지만 자식 클래스는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필드와 생성자와 메소드 앞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빗을 쓰지 않으면 디폴트 접근 제한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필드, 생성자, 메소드에 디폴트 접근 제한 적용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된 클래스가 접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만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프라이빗은 필드, 생성자, 메소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부의 클래스들이, 모든 외부의 클래스들이 접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퍼블릭과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단에서 이렇게 쓰고요. 프로텍티드와 프라이빗은 클래스 단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적용할 때 퍼블릭과 디폴트, 그래서 퍼블릭을 쓰냐 안 쓰냐, 클래스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속과 관련해서 자, 접근 제한자 봤을 때, 자,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다 접근 가능하다라는 것은 디폴트 요 접근 제한과 같다, 그런 뜻이고요. 다른 패키지, 현재 클래스가 있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자식 클래스인 경우에만 접근이 허용된다, 그런 뜻이죠. 프로텍티드를 한 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상속과 관련해서 다형성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봤는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성 이제 설명드릴 때 다형성, 그래서 객체를 부품화 가능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 자, 객체 부품화가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다. 지금 이제 다형성, 자, 폴모피즘, 자, 같은 타입이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한 객체를 대입 가능하다. 자, 이 다양한 객체를 대입 가능하다. 자, 이게 부모의 타입에 이런 자식 객체, 다양한 어떤 결과를 내는 자식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타입은 자료형이죠. 부모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자식, 모든 자식 객체의 주소를 다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 자식 타입은 부모 타입으로 자동 타입 변환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타이어 예를 들면, 자, 부모 타입에 해당하는 타이어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요 타이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금호 타이어도 요 한국 타이어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이제 구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타이어를
타이어라는 특징을 자, 요 한국 타이어도 금호 타이어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끼는 자리에 한국 타이어를 꽂아도 되고 금호 타이어를 꽂아서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객체 자동차는 타이어 타입으로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사용을 한다. 자, 이걸 이제 부품으로 꽂을 수도 있고 금호 타이어를 이제 꽂을 수 있다. 한국 타이어를 꽂을 수도 있고, 예, 그 뜻이죠. 하지만 요 한국 타이어의 특징 다음에 금호 타이어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 타이어의 성능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다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동 타입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부모 클래스 타입에 참조 변수가 있으면 자, 자시 객체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자식 클래스 타입은 자,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자동 형변환된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위 클래스인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 애니멀이라는 이제 상위 클래스, 이제 부모 클래스를 이용해서 상속을 받아서 하위 클래스인 캣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고 봤을 때, 자식 클래스를 만든다고 봤을 때, 자, 여기 이제 보면 클래스 캣 익스텐즈 애니멀이라고 했죠. 자,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가지는 멤버들을 상속을 받아서 그 캣 고양이도 동물입니다. 그죠? 동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또 동물의 어떤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 다 상속을 받죠. 자, 캣 익스텐즈 애니멀 하면 애니멀이 부모 클래스가 되고 그죠? 캣이 자식 클래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자식 클래스로 이제 자식 객체인 캣 객체를 찍어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객체들을 요 애니멀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형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자식 클래스 타입이 부모 클래스 타입으로 형변환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캣 클래스를 가지고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요. 캣 클래스 타입의 캣 참조 변수에 이 캣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자, 이 캣이라는 이 객체를 자, 부모 클래스 타입의 변수 애니멀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자식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서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타입의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캣하고 애니멀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주소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힘 영역에 자, 애니멀이라는 객체가 있고요. 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캣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힘 영역에도 애니멀이라는 객체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상속받은 요 캣이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캣이라는 객체의 주소를 자, 여기에 이제 캣이라는 참조 변수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 자, 이 값을 자, 애니멀 자, 부모 클래스 타입이죠. 부모 클래스 타입의 이 캣 주소를요 저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캣이나 애니멀은 동일한 요 캣이라는 객체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상에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참조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부모 타입의 클래스 변수에 자식 타입 객체를 저장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 타입 변환. 자, 프로모션인데 자동 타입 변환이 될 때, 자, 바로 위에 부모가 아니더라도 상속 계층의 상위면 자동 타입 변환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제 변환 후에는 부모 클래스 멤버만 접근이 가능하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 D라는 클래스, E라는 클래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요 화살표를 보면요. B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A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든 거고, D라는 클래스는 B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 그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클래스는 A라는 부모 클래스,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E라는 클래스는 C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요 이제 그림에서 자, A, B, C, D, E 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D의 부모는 B고, 그죠? B의 부모는 A입니다. 자, E의 부모는 C고, C의 부모는 A입니다. 자, A의 자식은 B와 C고요. B의 자식은 D입니다. C의 자식은 E입니다. 예.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옆에서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자, B 클래스 타입의 B 참조 변수에다가 new B 해서 요 B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B라는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죠. 자,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각각의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성자로. 자, 그런데 여기서 생성한 B, C, D, E라는 요 객체들은 자, 여기 보면은 부모 클래스 타입인 그 변수에다가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이 가능하느냐. 자, 그걸 봤을 때 자, A 클래스 타입의 A1이라는 참조 변수에 B 대입하는 거 가능하다. 그죠?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A1 클래스의 타입 A2 참조 변수에 C라는 객체 대입하는 거 가능하느냐?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A1 클래스 타입의 A3이라는 참조 변수에 D 객체 대입하는 거 가능하다. 다음에 A 클래스 타입의 A4라는 참조 변수에 E라는 객체 대입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가능하냐면, 자, 위에 4개만 먼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B부터 한번 볼게요. B는 A의 자식 맞죠? 예. B라는 것은 A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요거 이제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했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자, 부모 A라는 타입에 자식, 객체 타입을, 대입 가능하다는 거죠. 객체를.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그죠? 요게 이제 규칙입니다. 부모 타입의 자료형에는 그 부모로부터 받아서 작성된 클래스 있죠. 그럼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죠? 그 자식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를 다 대입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B는 A의 자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대입 가능하다는 거죠. 자식 객체니까.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죠. 자, 이 C 클래스는요, A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 만들어진 자식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C 클래스로 생성한 C라는 요 객체는 요 A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D 볼게요. 자, D는 A의, 자, A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죠. 조부모입니다. B가 부모죠, 사실은. 근데 이 D라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B라는 클래스를
예, 상속받아서 그죠? D라는 만들었고 이 B는 다시 A라는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B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D라는 객체 클래스를 만들려면 이 A라는 클래스부터 일단 상속을 받아서 또 다시 이제 B라는 클래스부터 또 한 번 더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자,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자, 요 부분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하려면요.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 객체, 자손. 예, 자손 객체 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손. 예. 그래서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와 자손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자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여기서 안 맞잖아요. 여기 지금 D를 A 타입에 대입 가능하지만 D하고 A하고는 이 한 단계 지금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자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손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자, 부모 타입, 다양성에서 부모 타입에는 모든 자식 객체와 자손 객체가 대입 가능하다. 이렇게 자손을 넣으시면 돼요. 자식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 요거 이제 이해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D가 A의 자식은 아니지만 손자죠. 그죠? 손자입니다. 그죠? A로부터 물려받아서 B가 만들어지고 B로부터 물려받아서 D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D는 A의 예, 자식은 아니지만 손자가 되잖아요. 그죠? 자손입니다. 그죠? 그래서 D라는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 D는 요 A라는 클래스 타입의 3조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E도 마찬가지죠. 자, E도 예, 이 A라는 클래스의 자식은 아니지만 손자입니다. 손자. 자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E라는 클래스. 자, 보면 A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C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C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E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손인 요 E라는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어서 이 객체를 A라는 클래스 타입에 대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능이라는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다형성, 폴리모피즘. 네. 자, 그 다음에 자, B와 C를 이렇게 보면요. 자, B와 C 입장에서 봤을 때 자, B를 기준해서 요 D는 자식이죠. 이 D 클래스는요. B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D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자, E 클래스는 마찬가지로 C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C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아서 E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자, 이 D라는 클래스의 객체는요. 요 B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 가능하고요. 자, E라는 클래스의 객체도 당연히 부모 클래스인 C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위에 있는 요 네 개는 자식과 자손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를 보여준 거고요. 중간 위치에 있는 특정 이제 이렇게 상속받아서 만들어지고 상속받아서 만들어지는데 중간 위치에 있는 어떤 기준에서 이게 이제 아버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이게 이제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도 예, 자식은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대입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거. 자, 어떤 때가 불가능하냐?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이제 보면 E는 여기 있죠? 자, E 클래스로 찍어낸 객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자, B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가 지금 대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B는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C가 예를 들어서 부모예요. 예. B는 친척이에요. 친척이 나를 낳은 건 아니죠. 내 부모가 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친척에다가 나를 이렇게 대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타입을 타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저장을 할 때 친척 여기에
B 클래스 타입이죠. 여기에다가 예, 이 참조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려고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객체를 생성을 해서요. 자, 이것도 보면 아버지가 여기 보면 부모가 B입니다. B. 예. 그런데 예, 요 대각선으로 C. 자, 요 C 클래스 타입에 D 객체를 대입하려고 했어요. 자, 부모는 B인데, 그죠? 이 C는 부모가 아니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를 낳아준 거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예, 친척이죠, 친척. 실제 이제 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같이 낳을 수 없네, 그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번에 낳아야 되네. 부모를 놓고, 그죠? 부모가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일 때는 이렇게 이제 부모 클래스 타입의 자식, 그러면 자손 객체를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성립 안 될 때, 뭐 C라는 클래스 타입의 D 객체를 넣는다든지 B라는 클래스 타입의 E 객체를 대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그 필드 다형성이라고 해서 다형성을 구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은 자,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형변을 이제 하는 거. 다음에 재정이 된 메소드. 자, 오버라이딩. 그래서 부모 타입으로 자동 형반을 하는 것과 오버라이딩 하는 것.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다형성을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타이어 타입이라는 규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속을 받아서 한국 타이어도 만들고 금호 타이어도 만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규격에서 예, 실제 이제 타이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상속을 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역할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자, 타입 변환과 다형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소스 코드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의 배열로 자, 하나의 배열로 객체를 관리하자. 그래서 여기 이제 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카라는 클래스에는 필드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론트 레프트 타이어, 프론트 라이트 타이어, 백 레프트 타이어, 백 라이트 이거 위치죠, 방향. 예. 그 자동차에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타이어가 붙어 있는데 왼쪽 오른쪽 해서 여기 보면은 프론트 쪽에도 레프트 라이트, 백 뒤에 쪽에도 레프트 라이트 해서 네 개의 타이어 객체로 이렇게 필드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 타이어에서 앞 왼쪽, 앞 오른쪽, 뒤 왼쪽, 뒤 오른쪽 해서 뒤에 이제 값을 이렇게 주네요, 그죠? 주고 이렇게 이제 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카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클래스 카, 자 동일한데요. 타이어라든 배열을 만들어서 타이어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이 객체를 4개의 객체를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타이어라는 타입의 그 객체 4개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생성할 때 매개 변수값, 초기값은 다릅니다. 앞 왼쪽 위치를 이제 주는 거죠. 앞 오른쪽, 뒤 왼쪽, 뒤 오른쪽 해서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요. 그래서 요 타이어에 자 만약에 이제 요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했을 때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배열명이죠. 복수형인데 타이어스라는 배열의 1번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앞 오른쪽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오른쪽 타이어가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 타이어 번호가 지금 2번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2번을 13번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다형성을 하게 되면 부품처럼 객체를 이렇게 교체를 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런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보게 되면 자동차가 달립니다. 출력하고 포문을 돌릴 때 요 타이어, 요 4개 타이어죠. 타이어가 이 타이어 배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어부터 네 번째 타이어까지 이 조건문을 가지고 롤 메소드 값을 검사해서요. 폴스면은 중지를 하고 그 리턴을 하는데 i 값 더하기 1이라는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요 폼은 4개 타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접근해서 요 처리가 다 끝나면 끝나면은 마지막에 리턴 제로 그래서 0값을 리턴하죠. 자, 그래서 일단 매개 변수의 다형성 에서는 매개 변수가 클래스 타입일 경우에 한번 보자.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 대입이 원칙이나 자식 객체를 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 다음에 매개 변수의 다양성, 이런 이제 것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클이라는 게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비클이라는 클래스부터 상속받아서 버스라는 탈 것에서 버스라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클래스에 이제 드라이버라는 자 클래스가 있는데 요 드라이버라는 메소드에 비클이라는 이 클래스 타입 객체를 던져주고요. 이 비클을 런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운전하도록 그렇게 이제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고 버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버스 객체도 만드는 다음에 이 드라이버라는 클래스의 이 드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버스 객체를 이렇게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4개 변수의 다형성까지 지금 여기까지 봤는데 끊고 다시 설명을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